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으로 인해 크루즈를 타고 부산을 찾는 중국 단체 관광객의 발길이 완전히 끊겨섰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나아지면서 부산을 찾는 중국발 크루즈가 다시 늘 거란 기대가 컸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예기치 않은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임서은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할 우려가 높아지자 중국 정부는 중국에서 출발하는 크루즈의 운항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본격화한 2017년 4월 이후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중국발 크루즈의 부산항 입항 신청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오는 3월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자 올해엔 현재까지만 64건의 입항 신청이 들어왔지만 신종 코로나에 발목을 잡힌 겁니다. 중국발 크루즈 기항 재개는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이며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 중국으로 가르던 크루즈 등이 부산을 찾을 가능성 등 여러 변수가 있어서 선사들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크루즈 관광객의 회복도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6년 57만 3천 명이었던 부산의 크루즈 관광객은 중국의 금한령이 내려진 2017년 17만 명으로 급감했고 2018년 14만 2천 명으로 바닥을 찍었습니다. 지난해에도 18만 9천 명에 그친 상태입니다. 다만 일본 등 다른 나라의 크루즈들이 중국을 대신해 방문할 곳을 찾고 있어서 이를 부산으로 끌어올 수 있는 발빠르고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울상을 짓는 곳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헌혈의 집인데요. 외부 출입을 자제하는 분위기로 헌혈자 수가 급감하면서 부산의 혈액 보유량은 단 이틀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뚝 떨어졌습니다. 송강모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부산의 한 헌혈기관입니다. 평소 헌혈자로 꽉 들어찼어야 할 시간, 곳곳에 빈 침상이 눈에 띕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불안감으로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헌혈의 집 방문자 수도 뚝 떨어진 것입니다. 현재 부산의 혈액 보유량은 1.517호, 단 이틀도 버티기 힘든 양입니다. 혈액 수급 위기 단계 역시 최악의 상황 바로 전 단계인 경계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많은 헌혈자들이 헌혈을 하시고 계셔야지만 이게 정상적인 모습인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해서 이렇게 좀 헌혈집에 발걸음을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수술이나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혈액을 공급하려면 5일치 이상 혈액을 보유해야 합니다. 해마다 부산의 겨울철 혈액 보유량은 이틀에서 3일치를 유지했지만 올해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대한적십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기피하는 분위기에다 헌혈 과정에서의 혹시 모를 감염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혈액 수급률을 더 낮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을 다녀오셔서 1개월 이내이거나 감기 증세가 있으면 원래 헌혈 참여가 불가하시고 요즘 같은 때는 더 강하게 출입을 제한하고 위생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걱정하지 않으시고 방문해 주셔도 괜찮으십니다. 부산 혈액원은 개인뿐 아니라 혈액 수급의 30%를 차지하는 회사나 기관의 단체 헌혈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며 상황이 지속되면 의료기관에 제때 혈액 공급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부산 지역 학교의 졸업식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부산대 총학생회는 다음 달 5일부터 이틀 동안 계획된 학생회 배움터 행사를 잠정 연기하고 다음 달 3일 총학생회 주최로 계획된 부산 지역 봉사활동도 연기했습니다. 부산 외대도 2월 중순으로 예정된 오리엔테이션과 2월 말 졸업식, 3월 초 입학식 등 학사 일정 대부분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을 비롯해 졸업식 연기까지 검토하는 대학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얼굴 알리기 급한 예비 후보자들이 신종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부산 정치권도 신종 코로나 여파로 각종 행사 축소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한 총선 예비 후보자가 노인복지관에서 급식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굴의 반 이상을 마스크로 가린 상태입니다. 얼굴 알리기에 한창이어야 할 때지만 신종 코로나 여파로 이래저래 조심스럽습니다. 악수를 청하면 오히려 화를 내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에서는 원칙적으로 악수를 피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지만 여기 현장에 저희들은 좀 여러 가지. 같은 지역군의 또 다른 예비 후보는 급식 봉사는 아예 포기하고 길거리 유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손 한 번 더 잡는 게 중요하지만 오히려 부담을 줄까 주저됩니다. 또 지역의 행사라든지 또 제가 늘 하고 있던 급식 봉사 같은 건 또 이번 달에는 쉬기로 했습니다. 좀 우려가 있는데 더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역 의원들보다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낮은 원외 예비 후보들은 사태가 장기화될까 걱정입니다. 각 정당 정치 행사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다음 달 영입 인재를 불러 부산에서 토크 콘서트를 하려던 계획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비 후보자들에겐 선거사무소 개소식 연기나 축소를 권고했습니다. 예비 후보들에게도 예방 조치에 대해서 긴급하게 지침을 내렸고요. 그리고 다중이 모이는 행사 같은 것을 저희가 지양하기 위해서 저희가 2월 5일 날 예정됐던 더불어 콘서트 인 부산도 잠정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보수당도 명함 배포와 악수, 대화를 자제하는 산무 선거운동 지침을 정했습니다. 신종 코로나에 대한 공포감이 선거운동 양상까지 바꿔놨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만나보시죠. 부산시가 전국 꼴찌 수준인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도입을 검토했던 이른바 부산형 아동수당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대상은 부산 지역에서 태어나는 모든 출생아로 예산 60억 원을 들여 매달 20만 원을 2년 동안 차등 없이 지급한다는 계획인데요. 부산시가 별도 수당을 도입키로 한 것은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부산의 출생아 수는 15,800여 명으로 전년도보다 11.3%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하자 마스크나 손 소독재료 제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부산 마스크 제조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문 물량이 급증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마스크를 제조하는 지역 공장 상당수가 중소규모이다 보니 생산 라인이 적고 원자재 수급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몰리고 있지만 이 역시 배송이 밀려 다음 달 중순에야 마스크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일단 마스크 등 관련 용품의 매점 매석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은 부산을 봅니다. 부산시 지역 화폐인 동백전으로 술과 담배도 싸게 살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등에 따르면 동백전으로 술, 담배를 10%나 싸게 살 수 있지만 이는 국민 건강 정책 일환으로 면세점 외에는 술, 담배를 할인하지 않는 정부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인데요. 현재 동백전으로 유흥주점이나 대형마트 등 특정 업종에선 동백전 사용을 제한할 수 있지만 부산시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는 걸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려로 대중교통 이용률도 크게 감소했다는 기사인데요. 부산시 버스정보 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7일까지 부산 시내버스 승차 건수는 2만 8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부산의 한 온라인 카페에서는 대중교통 승객 중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많다며 버스와 지하철 타기가 두렵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는데요.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설 연휴로 승객이 감소한 부분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직원들에게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지급하고 시설물 소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날씨입니다. 부산은 오늘 구름이 많고 일교차가 큰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를 기록해 어제보다는 3도가량 낮은 수준을 보였고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11도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은 빗방울이 떨어지겠지만 부산은 큰 영향이 없이 흐린 날씨만 이어질 걸로 예보했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더 쌀쌀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는 오전 강한 바람과 함께 최고 3m의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보여 항해나 조업 선박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쇼핑의 성장이 자영업자들에게 위기인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그런데 더 문제인 것이 부산의 소매업은 더욱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성장에 따른 부산 소매업의 매출 하락세가 수도권보다 무려 4배 정도나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꼼장어를 팔아온 손용주 사장은 2달 전부터 인터넷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주문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가 아직 익숙치 않지만 온라인 쇼핑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습니다.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온라인 진출도 차츰 늘고 있는 겁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구매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재래시장은 오히려 조금 더 이제 뭐라고 할까 옛날보다는 좀 장사가 덜할 거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온라인 쇼핑의 성장세에 부산의 소매업은 수도권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 조사 결과 온라인 쇼핑 판매가 1%포인트 증가했을 때 소매 판매는 전국적으로 0.1%포인트, 수도권은 0.05%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부산의 소매 판매 하락폭은 0.19%포인트로 수도권보다 4배 가까이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중 12위로 이미 생산성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부산의 소매업이 온라인 쇼핑 공세에 더 취약한 걸로 나타난 겁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점포 소매업의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온라인에 대응하기가 어렵고 온라인 쇼핑 산업의 비중과 관련 산업의 비중도 낮기 때문에 부정적인 효과가 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온라인 시장의 성장에 따른 지역 소매업의 경쟁력 하락폭은 더 커질 거란 전망입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부산 소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밀착, 고객 세분화 등 온라인 쇼핑과의 차별화 전략과 함께 소매업체 과잉 공급을 경계하는 등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부도 위기에 빠진 창원 웅동지구의 사용기간 연장안이 창원시의회 문턱을 또다시 넘지 못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다음 달 23일까지 1,300억 원을 갚지 못해 부도에 빠지게 되면 제2의 로봇랜드 사태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민간 투자 3,400억 원으로 조성하는 진해 웅동 복합 관광 레저 단지입니다. 겨우 골프장만 마무리됐을 뿐 호텔 등 2단계 사업은 시작도 못했는데 마산 로봇랜드처럼 채무 불이행에 빠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음 달 23일까지 1,330억 원을 금융권에 갚지 못해 부도 처리되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확정 투자비 2천억 원을 민간 사업자에게 물어줘야 하는 부담도 안게 됩니다. 창원시는 지난 2014년 이 같은 내용으로 협약 내용을 변경했지만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다. 뒤늦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협약을 변경하면서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담당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골프장 임대 기간을 7년 8개월 더 연장해달라는 민간 사업자의 요구는 또다시 보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창원시는 골프장 운영을 연장하는 대신 2년 안에 개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2단계 운영권을 회수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시의회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준공도 안 되고 어떤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이런 사업까지 기간 연장을 하는 것도 저는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게다가 민간 사업자의 사업 능력과 추진 의사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 능력이 없는 회사를 진단을 해서 있는가 없는가 그거 진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런 것을 탈법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원시의회는 공동사업 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협의한 뒤 다음 달 초에 사업기간 연장에 대해 재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경남 양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가 발생했지만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양산시는 어제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의심자를 격리하고 경남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심자는 지난 20일 중국에서 입국한 뒤 인후통이 있어 지난 30일 의료기관을 방문했고 이후 격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젯밤 8시 10분쯤 사하구 신평동의 한 철강 공장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공장 내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공장 내 염산 세척동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젯밤 9시 45분쯤에는 기장군의 한 자동차 검사소에서도 불이 나 소방서 추산 3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벤츠 여검사 사건에 연루돼 변호사 자격을 잃은 판사 출신 전직 변호사가 법률 자문 대가로 돈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률 자문 대가로 받은 8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지인으로부터 사건 부탁을 받고 1,900만 원을 받은 뒤 한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1,1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8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사법 위반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오늘 열리기로 했던 제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부산 대표 선수단 결단식도 취소됐습니다. 부산시 체육회 관계자는 선수들은 참가하지 않고 임직원과 지도자들의 간담회 형식으로 결단식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아예 행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국동계체육대회는 다음 달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 동안 서울과 경기, 강원 등에서 열리며 부산 선수단은 6개 종목에서 선수 214명, 임원 30명 등 총 247명이 참가합니다. 부산 지역의 1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1년 6개월 만에 100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에 따르면 1월 부산 소비자 심리지수는 100.5로 전월보다 2.2%포인트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을 넘은 것은 지난 2018년 6월 100.3을 기록한 이후 1년 6개월 만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100을 넘으면 경제 상황에 대해 낙관적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합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획기적인 미래교육 학습 공간을 갖춘 가칭 부산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등 5개 교육시설에 대한 건축 설계 공모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강서구 부산산업과학고등학교 부지에 들어설 부산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는 고교 과정을 고려해 기존의 교사동을 리모델링하고 신축 기숙사동을 증축해 연결하는 방식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부산 지역은 오늘 구름 많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를 기록해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 수준을 보였고 낮 최고 기온은 11도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은 빗방울이 떨어지겠지만 부산 지역은 큰 영향 없이 흐린 날씨만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더욱 쌀쌀해지겠습니다. 남해동부 먼바다에는 오전에 강한 바람과 함께 최고 3m의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보여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가 필요합니다.